네, 안녕하세요. 오늘 NCS 평가 도구의 개발과 활용 발표를 맡은 ORP 연구소의 이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NCS 평가 도구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NCS 평가 도구라는 것이 채용 절차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부분은 필기 전형에 국한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서 NCS에서 정의하는 직업 능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평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NCS에서 정의한 직업 능력이라는 것은 크게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인데 이 능력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능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영역 그리고 3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직무 수행 능력 같은 경우에는 좀 직무마다 상이하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아우르는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직업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NCS 평가를 위해서 사용은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경영기획실에서 인사를 선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경영기획실의 업무를 좀 분류하고 쪼개는 업무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연도별 경영 목표 방침 수립을 한다. 이런 등등의 업무 분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중 연도별 경영 목표 방침 수립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NCS 매핑을 한다라고 하면 NCS 체계의 각각의 분류에 매핑을 해서 마지막 능력 단위의 경영 방침 수립이라는 능력 단위 요소가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영 방침 수립에 그 NCS에서 정의하는 지식, 기술, 태도가 있을 것이고 직업 기초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능력은 어떤 전형에서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직업 기초 능력은 만약에 4가지로 도출이 되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서 작성 능력이다. 그러면은 제일 그걸 잘 볼 수 있는 평가 도구를 또 한번 선택을 하게 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직무 수행 능력도 마찬가지로 어떤 능력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라는 이러한 매칭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NCS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저희 채용 절차인데요. 일반적인 채용 절차는 크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주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업마다 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로 한 부분은 필기 전형이기 때문에 필기 전형에서는 NCS의 주요 능력 요소와 수준 체계를 활용하여 직업 기초 능력 및 직무 수행 능력의 핵심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단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필기 전형과 NCS 필기 전형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저도 되게 많이 받고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일 큰 차이점은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NCS 기반한 평가다라는 거랑 업무 수행 능력 평가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NCS 필기 전형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그 검사를 실시하는 개별 기관마다 인재상이 있으실 거고 그 컨설팅을 통해서 선정한 요인이나 영역을 평가했다면 NCS 필기 같은 경우에는 NCS에 기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NCS 정의하는 능력 단위에서의 지식, 기술, 태도라던가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실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NCS의 목적 자체가 직무 중심의 현장 중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 요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평가 도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NCS 이전의 필기 전형은 직무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존의 인적성 검사에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잠재적인 능력을 평가는 했지만 NCS 필기 도구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직무 상황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상황으로 제시한 문항들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서 직업 능력을 좀 더 잘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차별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S 필기 전형에서 쓰이는 도구들이 기존의 것과는 좀 레벨을 달리하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NCS라는 검사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검사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성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말 도구가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선발 직무에 필요한 그런 직업 기초 능력이나 직무 수행 능력을 뽑아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우리 회사에선 중요하다, 우리 팀에선 중요하다, 이런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골라져 나온 그 능력 단위들을 이제 어떤 검사로 측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평가 영역을 설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은 예시이고요. 이러한 평가 설계를 진행한 후에는 선정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문항의 유형 형식, 그리고 내용적 프레임을 문항 개발 전문가가 이제 기획을 해서 평가 틀을 구성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초 모듈이라는 것은 평가 요소에 보다 좀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의 집합이고, 응용 모듈이라는 것은 이러한 평가 요소를 특정 상황과 맥락을 추가해서 실제 직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응용하고 이 사람이 잘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차는 뭐 NCS 문항에만 적용되는 프로세스는 아니고 좀 더 이제 신뢰롭고 타당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문항 개발 프로세스이고, 앞에서와 같이 이제 평가 틀을 이제 다 작성을 했다면 이제 문항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문항이 개발되면 이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타당성이 확보된 상태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숙련된 개발자들이 교차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실제 일부 표본의 파일럿 테스트도 실시해보고,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예상 난이도를 도출하거나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뭐 피드백과 질적 분석 등을 교차적으로 실시를 해서 문항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서 문항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를 통해 개발된 문항이 얼마나 좋은 문항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뢰도라는 것은 얼마나 검사가 측정 오차를 얼마나 줄이고 진짜 점수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의 개념이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일정 수 집단의 재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사한 검사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지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당도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검사가 의사소통 영역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가라는 것의 문제이고, 안면 타당도라는 것은 이 문항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준거 타당도라는 것은 검사 점수 외에 다른 준거 변수와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입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근무 성과를 갖고 오는가를 정의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구성 타당도라는 것은 뭐 설계 때 기반했던 이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등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좋은 문항 그리고 타당한 문항 NCS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강조드렸는데 NCS 평가가 기존의
일반적인 평가랑 좀 다른 점은 NCS에 기반했다라는 것과 직무 상황에 조금 더 초점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문항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요 아래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서 문항이나 도구가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개연성이 있는데 개연성이라는 것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문항이나 상황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원리이고요. 두 번째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 문항의 해당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편성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의 정의와 같이 어떤 특수 직군의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에서 어떤 직군의 사람들이나 어떤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행동과 인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이제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해야 NCS에서 지향하는 그런 직무 중심적인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문항을 만들었을 때의 예시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조금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총무팀에 근무하는 L이라고 등장을 하고 사무실 이전을 해서 책상 의자를 재배치하고 칸막이를 새로 구매하려고 한다라는 업무 상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 자료, 실제 우리 회사의 배치도라던가 문항 물품의 가격표 이런 업무 자료들이 이제 제시문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되는 문항에 같은 경우는 실제 해결해야 될 업무가 주어집니다. 이걸 다 구입했을 때 얼마냐 이런 식으로 실제 업무가 이제 풀어야 되는 문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NCS 직무 수행 능력은 앞에서 정의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아우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는 달리 실제 선발 직무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이 평가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 전문가들이 이제 문항 개발이나 평가 도구 개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 평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이제 토론 합의하는 과정이 있고 뭐 실제 자료도 이제 뭐 전문적인 분야에 사용하는 그런 자료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직업 기초 능력 개발과 이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전문가들의 이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와 같은 대응되는 유형으로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이러한 절차에 따라 만들었을 때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NCS 평가 도구뿐만 아니라 어떤 평가 도구를 만들 때는 정말 신뢰성과 공정성 등이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검사에 있어서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오류 방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검사 문항, 이제 도구 개발 단계에서는 형식과 내용에 대한 교차 검토를 반복을 해서 이런 오류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문항들을 합쳐서 검사로 만드는 이런 구성 단계에서는 어떤 표절이나 노출의 문제 같은 것들이 없는지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IT 기술 등을 이용한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채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문항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검토를 진행해서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네, 뜻깊은 내용 발표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NCS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뭐 직무 중심적이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